맞벌이 가구 비율 몇 퍼센트나 될까요? 부부 공동명의주택은 또 어느 정도일까요? 아내가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세 가지 질문에 아내 이름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남편 외벌이, 남편 단독 명의, 남편만 국민연금을 받는 구조일까요?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오늘 영상은 일전에 아내의 노후가 위험한 이유 5가지를 제작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후속으로 아내를 위한 노후 준비 5가지 포인트로 정했습니다. 과거엔 돈 버는 일은 남편이 하고 아내는 남편이 번 돈으로 알뜰살뜰 가게 살림을 꾸리는 것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지금도 그럴까요? 2020년 기준 맞벌이 가구 비율은 배우자가 있는 가구 1233만 2천 가구 중에서 45.4%에 달하는 559만 3천 가구로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보유한 자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인데 공동명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2020년 2월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기재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신청 기준으로 보면 주택 공동명의 비율은 전국 기준 33.5%, 서울 기준으로는 44.2%에 달하고 있으니까 배우자가 있는 가구 주택 10곳 중 3곳에서 4곳은 공동명의 주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 자산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을 살펴보죠. 아내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2020년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아내의 시각으로 보면 남편 사후에 받는 유족연금과 부부 이혼으로 받는 분할연금이 월등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남성 65%, 여성 35%로 약 2배의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죠. 직장생활 기간 중 임금격차, 국민연금 가입 기간 등을 고려할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아내는 국민연금 수령의 관점에서 볼 때 주연급 대우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비약일까요?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을 보면 아내의 기여도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 준비의 주체가 남성 중심의 쏠림이 강한 것 같습니다. 주택이나 건물도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월등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 가입 우선순위 측면에서도 남편이 선순위를 차지하는 예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앞선 영상 아내의 노후가 위험한 5가지 이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의 노후는 생각보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아내의 노후는 부모 봉양, 은퇴 남편 뒷바라지, 아내 홀로 노후, 홀로 투병을 피하기 어렵죠. 둘째, 아내는 노후 준비 상태와 관계없이 남편보다 8년 이상 오래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대응책이 미비합니다. 셋째, 아내는 경제활동 기간이 짧고 임금 격차도 있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포함한 자신의 노후 준비 여력이 남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외면되는 예가 허다합니다. 넷째, 아내의 인생 말년은 치매를 포함한 중증 질병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죠. 다섯째, 무엇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위험들을 아내 홀로 감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5가지 위험이 반드시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발생한다는 것으로 오해하진 말아주세요. 다만 노후 준비 관점에서 발표된 갖가지 통계와 사회적 현상을 일반화할 경우 빨간 신호등이 켜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자는 의미로 이해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5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아내를 위한 노후 준비 5가지 포인트. 첫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키우는 방법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가 돼서 60세까지 가입하거나 이미 계속 가입자가 돼서 60세 이후 65세까지 가입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60세 이후 가입 기간을 늘리고 싶다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는 만큼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서 보다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판단하면 좋을 듯합니다. 아내를 위한 노후준비 5가지 포인트. 둘째, 아내의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직장생활 중이라면 세액공제를 받는 적격연금으로 전업주부라면 10년 이상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비적격 연금도 좋은 선택입니다. 아내를 위한 노후준비 5가지 포인트. 셋째, 건강 관련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실손보험, 암보험, 그리고 간병보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3가지가 모두 가입되면 금성첨화지만 각각의 보험이 가진 특성이 다른 만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손보험은 말 그대로 가장 넓은 범위의 위험을 커버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반드시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고민해야 될 보험은 암보험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망원인 부동의 1위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발생 확률이 높은 만큼 가입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암보험을 제3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암은 삼률이 매우 높습니다. 발병률, 생존율, 재발률이 그것입니다. 공통점은 치료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암은 매우 치명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 또 한 가지 가입해야 될 보험은 간병보험입니다. 특히 치매는 75세 이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죠. 간병 등급 판정자의 30%를 차지하는 만큼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간병 등급 판정을 받는 사람이 70%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에서는 절대 외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보험이죠. 간병 비용이 너무 많이, 너무 오랫동안 들어가니까요. 문제는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여력입니다. 그러므로 3가지 보험이 모두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죠. 그러므로 가계 경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입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내를 위한 노후준비 5가지 포인트. 넷째,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는 거죠. 공동명의는 단독명의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만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표에 나타난 것처럼 재산세는 공동이나 단독이나 차이가 없지만 양도세, 종부세, 소득세, 상속세 등에서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중해야겠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무래도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아내를 위한 노후준비 5가지 포인트. 마지막 5번째는 아내가 일을 갖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지만 2가지 측면에서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는 소득이 발생하는 일이겠죠. 물론 많은 돈을 벌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찾아보세요. 또 하나는 소득과 상관없이 몰입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좋아하는 일이 그것인데 취미도 좋고 나만의 여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도 좋으니까 반드시 2가지 용도의 일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내를 위한 노후준비 5가지 포인트를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기. 둘째, 아내 이름으로 개인연금 가입하기. 셋째, 3대 보장성 보험 가입하기. 넷째, 주택 공동명의 고민하기. 5째, 아내의 일 갖기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